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좀 자주 또 깜빡깜빡 하시게 되죠.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는 기억력 감퇴 증상을 자주도 경험을 하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는 기억력 감퇴는 고령화로 인해서 좀 뇌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 치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모든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치매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눠보실까요? 치매에 관해서 모든 궁금증 풀어주실 분입니다. 손호연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또 치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치매가 참 무섭고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치매란 어떤 질병인지부터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적인 발달도 하지만 뇌 발달을 거치게 됩니다. 청장년기에 가장 최고의 뇌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중장년기를 들어가면서 신체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뇌도 퇴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상적인 퇴화 과정보다 더 빨리 병적으로 뇌의 노화가 진행이 돼서 뇌의 각각 기능인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시공간 능력, 집행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치매라고 하고, 치매는 멈춰있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치매가 좀 뇌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는 걸 치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가 점점 또 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금 2017년 추산으로 72만 5천 명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매를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5세씩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거의 2배씩 증가하게 돼서 85세가 되면 거의 10명 중에 4명, 과반수 가까이 치매를 앓게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또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또 마음 아프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치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치매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로 들어오셔서 다짜고짜 MRI 찍어보고 싶다, 본인이 치매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고요. 예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을 하셨고 그 전에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력이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 증상이 뭐 인지 기능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각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서히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나빠졌는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능적인 뇌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환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면담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네.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시공간 기능 등등을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문답식으로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이분이 본인의 연령대와 학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CT나 MR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이 환자분의 인지 기능 저하가 실제로 뇌의 어떤 기능의 문제인지를 구조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뇌가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지, 또는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흔적이 있는지, 수두증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만 해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하루 종일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5%에서 10% 정도는
이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문제라든지 비타민 B 부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피검사에서 확인되는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교정해주면 인지 저하도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치매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치매를 좀 검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치매는 또 진행성 질환인 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검진은 좀 어떨 때 받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퇴화 과정과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 장애를 환자들이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는 길 찾는데 장애가 생기고 단어도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더듬게 되거나 이런 자각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주변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면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낙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깜빡깜빡 잘하셔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자세하게 좀 종류별로 나눠볼까요, 네. 이야기를? 치매의 종류는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알츠하이머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영화되기도 하고 그만큼 흔하기도 하고 소재로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을 하고 뭐 단어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나중이 되면은 이렇게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인지와 관련된 뇌 부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또는 다른 부분의 인지 저하가 동반이 되고 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때 비교적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계단식 진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나머지 치매들이 퇴행성 치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파킨슨병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파킨슨 치매라든지 루이 소체 치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이 특징적으로 심하게 위축되는 전숙두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5에서 10% 정도에서는 어떤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주로는 피검사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갑상선 문제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실 수 있고 HIV나 우리 매독과 관련된 치매 그리고 빈혈이나 전해질 문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치매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런데 치매가 좀 단순히 또 깜빡깜빡 하는 것만으로는 의심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자세한 치매 증상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치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기억력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처음부터 호소하시는 것은 금방 들은 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로 금방 들은 게 기억이 안 나서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 그리고 금방 했던 일을 자꾸 반복하고 예를 들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두부를 사놨는데 다음날 또 사시고 두부가 3개 나게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생일이라든지 제삿날 등을 잊기도 하시고요. 근데 더 진행이 되면 아주 익숙했던 일도 잘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 증상이 되겠는데요. 가장 또 처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저거 이렇게 대명사를 네네. 그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그런 되고요. 경우는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정도에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대화는 조금 피하시려고 하고 더 이해를 벗어나서, 예.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TV를 같이 보셔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든지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치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또 첫 번째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아니고요. 네. 제 오빠 때문에 좀 전화드렸거든요. 네, 오빠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로 60인데요. 네. 네, 좀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그 오빠가 그 예전에도 건망증이 좀 심했는데 요즘 훨씬 더 심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잘 찾아가는 길도 요즘은 잘 못 찾아가고 좀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60밖에 안 됐으니까 뭐 네. 이 정도 나이에도 좀 치매가 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바로 또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네, 상담 네.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병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력 장애하고 시공간 장애 이미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세라고 하셨는데 뭐 혈압이나 당뇨 등의 혈관성 위험인자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혈압은 조금 높고요. 혈압 네. 약은 안 먹고 있고 당뇨가 있어요. 아, 당뇨가 좀 오래되셨나요? 네, 한 30대부터 당뇨가 아, 오래되셨군요. 있었어요. 네. 네, 네.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갑자기 막 나빠지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간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빠가 있었었어요. 아, 네. 가족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담배는 안 피우는데 술은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험인자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증상만으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를 해봐야 되겠지만 60대라고 해서 아주 안전하지는 않으십니다. 60세 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 정도 60대 자체는 60세에서 65세 자체는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지만 없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자각 증상이 있으신 거라면 꼭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하고 CT나 MR에서 뇌가 위축이 돼 있는지 혹시 모르고 지나간 뇌경색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다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또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손호연 과장과 계속해서 좀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기억과 언어 장애가 왔을 때 좀 치매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금방 그 환자분처럼 길을 잘 찾던 분이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이런 증상이랑 그리고 시공간 장애가 생겨서 계절의 감이 없어져서 옷을 엉뚱하게 겨울에 아주 얇게 입고 여름에 두껍게 입는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밤낮의 구별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 증상은 초기에는 이렇게 좀 자주 안 가는 장소에서 헤맬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집 앞에서도 집을 못 찾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화장실을 못 찾는 등의 증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력이나 논리적 추리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예전에 돈 관리 잘하시고 가계부 잘 쓰시던 분이 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상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일상생활 자체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치매에 걸리면은 성격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일까요? 일단 성격이 100%는 아닌데 네. 초기부터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전두엽이 주로 성격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전두엽 장애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화를 잘 낸다든지 참지 못하신다든지 뭐 안 하시던 분이 욕설을 하신다든지 공격적으로 변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주 예민하시고 민첩하시던 분인데 둔해지고 좀 멍해지고 감정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성격이 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치매가 아무래도 좀 감정들의 변화가 좀 많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치매의 증상,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뭐 기억력 감퇴라든지 이런 건방증 증상은 좀 자주 나타날 것 같은데 건방증과 이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좀 구별하는 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건망증은 생리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워낙 사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 사소한 것들은 좀 까먹고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그것으로 인한 증상이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사실들, 뭐
큰 전체적인 그림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소소한 사실들을 몇 가지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뇌의 퇴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중요한 사실들 또는 어떤 사건의 전체를 뭉뚱거려서 다 까먹기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봄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한 6, 7개월 지나면 그때 비행기를 뭘 탔는지, 몇 시 비행기를 tas는지, 어느 호텔에 몇 호실 묵었는지 알 수 없죠. 그게 이제 건망증인 거고요. 네. 그런데 뭐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상군부리 가셨는데 너무 좋아하셨다.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랑 어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사실들은 대체적으로 기억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제주도를 다녀온 사실조차 전체적으로 까먹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좋아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상군부리 어머니 좋아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야? 난 가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망증과는 좀 다르고 네. 건망증의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이 되죠.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신경 써서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주입을 하려고 해도 자꾸 까먹게 되고 기억이 전체적으로 유실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키를 만약에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 건망증 환자들은 막 찾다가 맞다 내가 그때 거기 뒀었지 하고 다시 생각이 본인이 나죠. 그죠? 네. 본인이 찾아서 그걸 찾게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끝까지 기억을 못 하시거나 혹시나 키를 우연히 어디서 찾았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걸 거기에 둔 적이 없어 라고 하시거나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망증은 좀 큰 흐름은 기억을 하고 또 다시 말을 해주면 생각이 나지만 치매 증상은 정말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게 이 치매 증상이란 말씀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또 뇌 구조의 문제, 뇌 증상의 문제이다 보니까요. 정상인 뇌와 치매의 뇌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뇌이고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심하게 진행된 치매 환자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쪼그라든 뇌를 뇌가 보실 수가 줄어드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해마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기억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알츠하이머 퇴행성 치매에서 가장 먼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치매 여기 보면 여기가 해마인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행하면서 뇌 전체적으로 위축이나 기능 저하가 진행하게 되고 정상 뇌는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고 뇌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없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반면에 네. 심한 치매가 되면 이렇게 이랑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상적인 뇌와 뭐 심한 치매의 경우의 뇌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림으로 만났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또 만나볼까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 두 분 동갑내기 할머니시거든요. 네. 정상이 위쪽에 보이시는 분이 두통으로 그냥 기억력 저하 없이 찍으신 분이고 밑에 있는 분은 본인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물건을 찾고 있다 이런 증상으로 시행을 한 MRI입니다. 네. 위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빵빵하시고 해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병변도 없고 위쪽에도 뇌가 빵빵하게 보이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 환자분에서는 해마라는 이 부분이 쪼그라들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옆에 있는 부분들 뇌실이라고 하는데 뇌척수액이 놓이는 이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뇌가 쪼그라드니까. 그리고 이 뇌척수액 공간인 이 뇌실이 위쪽에서도 굉장히 이분에 비해서 넓어져 있는 변화를 보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뇌실 주변으로 이런 하얀 백색질 병변들도 관찰이 되고 여기는 아주 심하게 좌측 뇌는 한 부분이 완전히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변화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과 좀 만나보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매는 좀 두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때까지 굉장히 좀 힘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치매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가장 오해를 많이 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기억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주머니가 젊었을 때는 아주 크고 위쪽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새로운 기억을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처럼. 그런데 이 기억력 주머니가 점점 작아지면서 치매 환자는 작아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물을 부으면
아래쪽에 있는 물보다 가장 위쪽에 있는 물이 먼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는 거는 최근 기억력이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이 아주 좋은데 왜 치매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예전 기억력을 너무너무 잘 하신대요. 네. 20년 전에 어머니가 사셨던 골목에 오른쪽에 무슨 가게가 있었고 왼쪽은 어떻게 생겼고 뭐 그때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신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1분 전, 5분 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최근 걸 깜빡깜빡 그렇죠. 하시는군요. 최근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제 오늘 일에 대해서 훨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치매 환자들은 그 부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하시고, 오히려 어머니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하시고 요즘 얘기를 전혀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치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예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위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음 사례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요 치매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치매와 비슷한, 그러니까 치매군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질환을 진단받고 돌아가시기까지 평균 1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15년 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빨리 진행하셔서 2, 3년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진단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비슷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약물 치료도 잘 돼 있고 옆에 가족들의 서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포트가 좋아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면 초기 진단이 혹시 치매가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른 내분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 또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특이한 케이스긴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지 검사를 하시면 너무 정상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계산도 잘하시고 길도 잘 찾아다니시고 그런데 성격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셔 잡혀가시고 왜 그랬냐 그러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 왜 물건을 훔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기 30년 단골인데 거기서 물건 하나 가져간다고 나를 잡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기능이 막 떨어지시고 성격도 좀 과격해지시고 이상해지셨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전두축두 치매라고 해서 특이하게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성격이 변하시고 뭐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고 이런 식으로도 오기도 하니까 이전에 비해서 좀 달라지셨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신경과에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의 예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치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근데 치매를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진단을 해드리면 요즘은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예전에 일단 치매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치매를 진단받으면 치료도 필요 없어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인지 수준이 서서히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노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생기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치매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까 개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아까 초기에 검사에서 가역성 치매를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분은 아까 5%에서 10%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요때 진단 받아서 치료 받으신 분과 요때 진단 받아서 치료 받으신 분의 차이는 이 정도가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한 2년 정도를 잡는데요. 2년이 뭐 이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머니가 어떤 존엄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이런 초기에 발견이 된 상태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삶의 질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라든지 가족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는 네. 그런 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나 뭐 치매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치매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가역성 치매라고 해서 네. 이제 10%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치매 중에 일부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좋아지실 수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10에서 15% 정도가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비타민 수치의 부족 등등을 치료를 하면 좋아지실 수가 있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뭐 당뇨, 심장 뭐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이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더 이상 혈관성 치매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도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물 치료 또는 요즘엔 인지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치료하면서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10%에서 15%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이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좀 짜증도 많이 내시고. 네. 그리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좀 감정의 변화와 함께 또 기억력 감퇴가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이 자꾸 조금씩 심해지시나요? 아니면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시나요? 좀 좋아졌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나빠졌다가 또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시거나 우시는 모습이 관찰되십니까?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네네. 혼자 지내실까요? 예.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주 전화하시고 뭐 그렇게 슬퍼하시거나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하시나요? 전화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요. 아니면 집에서 다른 활동들 하십니까? 낮에 뭐. 아니요, 뭐 그런 건 전혀 안 전혀 하시고. 없으십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는 기억력 말고는 지금 이제 정보를 잘 얻을 수가 없는데 길을 헤매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산도 잘 하시고요. 돈 같은 거 관리하시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잘 안 하세요, 원래부터. 네. 원래 안 하셨고. 그래도 네. 아드님이 이렇게 용돈 드리면 그 부분은 본인이 다 쓰시고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80세 이상에서는 사실 우울증도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증상이 막 계속 나빠지시지가 않고 우울해하시고 짜증이 잦아지시면서 좀 이런 증상이 좀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우울증과 관련된 인지 저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성치매라고 해요. 가짜 치매란 뜻이죠. 우울증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짜증을 내시고 생각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치매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좀 확인을 해서 어머니가 정말로 인지 저하가 있는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인지 저하가 과장돼서 보이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증상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신다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원을 하셔서 자세한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손호연 과장과 함께 계속해서 치매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심한 코골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를 좀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심경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코곤다 그러면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렇죠. 코골이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이라고 해서 코를 골다가 하고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2~3배, 거의 혈압이나 맞먹는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코골이 때문에 심장 문제나 혈압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치매까지 같이 동반되실 수 있습니다. 코골이 외에도 치매를 유발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파킨슨병의 경우는 보통 한
경과를 보면 한 50에서 80% 정도가 치매를 나중에는 앓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네, 알코올 계속 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뇌졸중 등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위험도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검진을 가실 때 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만성적으로 뇌 손상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권투 선수들 네. 유명하죠.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뇌가 자꾸 조금씩 다치면서 그게 중첩되면서 나중에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쉽게 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질환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치매가 좀 뇌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뇌를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좀 예방하는 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 수칙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거의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데 333 운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권장하고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한다 이 뜻인데요. 이 333은 사실 꼭 치매 노인뿐 아니고 건강한 젊은 성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습관화되어 있으시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제 수칙이 되겠습니다. 네,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오늘의 중요 포인트라는 이런 말씀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먼저 세 가지 권하는 것부터 들어볼까요? 네, 세 가지 권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운동, 독서, 식사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운동은 뭐 다 아시죠? 일주일에 30분 이상, 네. 3번 이상 숨이 좀 찰 정도로 운동을 하라. 이것은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런데 또 관가해서는 안 될 게 근육 이제 운동이죠. 근력 운동. 네. 그래서 TV를 보시다가도 이렇게 무거운 물통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2두박근, 3두박근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소파에 앉아서 다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얹고 다리를 이렇게 펴주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신다든지 엎드린 상태에서 슈퍼맨 동작, 이런 기립근, 이런 근력 강화 운동들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육이 잘 발달하게 되면 혹여나 다치더라도 좀 덜 다칠 수가 있고요. 회복력도 빠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당 수치도 떨어지시고 혈압도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쓰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게 그냥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신문 같은 거 읽으시고 그런데 이제 사실 아주 어렵고 힘든 책을 읽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인이 재밌어하고 동화책도 괜찮으시고 네. 만화책도 괜찮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뇌를 습관. 계속 활동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쓰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타자 정도 치지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기장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일기장에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일기를 쓰게 되면 맨 처음에 날짜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오늘의 날짜와 요일 등의 진압력 등을 자꾸 습관적으로 익히게 되고 그리고 날씨. 오늘은 오전에는 흐렸는데 오후에는 비가 왔다. 네. 이런 것도 오늘 어땠더라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반찬을 뭘 먹었고 오전에 누굴 만나서 점심 식사는 뭘 했고 돈은 얼마 썼고 이런 식으로 서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렇게 채소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네.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권하는 거에서는 운동과 독서 그리고 식이요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안 드려도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술, 담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뇌 손상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술은 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금주가 아니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두세 번 정도는 몸에 오히려 좋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정도 드시는 건 좋은데 폭음이나 이런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돼 있고 네. 만약에 나는 한 번 먹으면 두세 병 먹어야 돼요. 이런 분이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절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담배는 한 개피라도 안 피시는 게 좋고 지금 당장부터 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네. 것과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뇌 손상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은 다치게 되면 네. 다치거나 뭐 폐렴이 생기거나 뭐 어떤 감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인지가 같이 확 나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이셨던 분들이 뭐 미끄러져 가지고 대퇴골절이 생겨서 네.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치매가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선망이라고 하는데 머리 다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만 겨울철이나 이럴 때 다치지 않게 하고 몸이 더 컨디션이 악화돼서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하시거나 컨디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신체 자체를 다치지 않게 좀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절주와 금연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도와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세 가지 행해야 될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처음은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혈관성 치매에 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그런 증상들이, 그런 질병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서 사실 노인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잘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족 외에 친구들과 이렇게 잘 지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있으십니다. 혼자서 TV 보고 하루 종일 잤다 깼다 자다 깼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매 진단 받으시고 굉장히 빨리 나빠지세요. 그런 서포트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가족들 또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하셔야 돼요. 싫어하셔도 자꾸 밀어내시고 바깥으로. 그래서 노인정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다니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들을 이렇게 권장을 하셔서 네.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자꾸 다른 분들과 적당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을 또 꾸준하게 받아주시고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예방수칙, 치매 예방수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세 가지 권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른 거 여러 가지 뇌 운동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뇌 운동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TV나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우리가 대학교 때 MT 가서 많이 했던 놀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해요. 요거는 세 글자, 네 글자 상관없으신데 글자를 어떤 한 사람이 던지고 이제 받아서 거꾸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운동 하시면 동운뇌 되고 건강매거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굉장히 되고 어려운데요. 어렵죠. 저도 네. 지금.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네. 틀리면 서로 교정해 가시면서 네. 하시는 게 둘이 앉아서 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네. 재밌는 운동이 되겠고요. 청기백기 게임 이런 것도 전두엽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에 가면 이 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시장에 가면 수박이 있고 라고 하면 다음 주자가 앞에 사람이 한 걸 받는 거죠. 시장에 가면 수박이 있고 고등어가 있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뭐 사람이 배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두 단어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네. 그러니까 기억력, 어휘력, 전두엽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놀이가 되겠습니다. 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치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가 또 더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좀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 맞추는 거 있죠, 어르신들. 네. 이런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아이들 퍼즐이나 뭐 놀이 같은 거를 많이 갖다 놓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쉬워 보일지라도 어머니의 인지에 맞는 것들을 아주 쉬운 것들 퍼즐도 해도 되고 뭐 맞추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블럭 쌓기, 퍼즐 쌓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는 100배 좋으십니다.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충분히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증 치매만 또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험 이야기로 나눠보자면 대다수의 치매 환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해요. 치매 보험이 내년부터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치매 환자 1명을 케어하는데
비용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점점 늘다 보니까 액수가 클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가늠이 좀 안 돼요. 1년에 2천만 원이 든다 그러거든요. 아, 그럼 2천만 원이면 네. 이게 한 사람의 봉급이 전체적으로 다 연봉이라고 날아가, 볼수 그렇죠. 있죠. 예. 다 날아가 버리는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 파탄까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전부터 했었지만 앞으로 네. 아마 이런 치매에 대한 보장 내용은 점점 더 확대돼 나갈 것으로 네.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좀 바뀐 걸 말씀을 드리면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 특화돼서 치매 환자들의 뭐 요양원 입소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 시설 뭐 아까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어린이집처럼 또는 네. 유치원처럼 가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케어에 필요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이번에 6등급이 신설이 됐어요. 원래 네. 5등급까지 있었고 초기 치매 환자들은 보통 등급 외로 판정이 되면서 아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6등급이 신설이 돼서 아주 초기 환자들도 이런 케어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6등급이 초기 환자인가요? 아주 초기, 그렇죠. 네. 5등급에 탈락되셨던 분들까지 이제는 보장을 해주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 요양 시설이라든지 치매 안심 요양 병원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비라는 걸 또 부담을 네, 해야 무시 되고, 못하죠. 그죠? 병원비 부담.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비 부담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증 치매로 산정 특례 등록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률을 10%, 그러니까 낼 돈을 전체의 10%만 내시면 되도록 네. 지금 이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로 진단 받으셨고 어머니가 좀 심하다 싶으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산정 네. 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10월부터는 치매 검진 자체가 또 보험화돼서 예전에는 아주 간단한 검사만 보험이 됐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시간 반에서 2시간 시행하는 신경심리평가라고 하는 그 검사를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면서 예전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RI도 치매는 보험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면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무엇보다 좋은 건 치매를 앓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혹시나 앓으신다면 이 보장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초반에 이야기를 나누기로는 좀 노인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치매를 많이 앓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노인만의 질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6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고요. 네. 알츠하이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혈관성 치매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알코올이나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한 또는 감염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를 60세 이전에 진단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경우는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좀 젊은 층에서 치매가 알츠하이머로 나타나신다면 이런 부분은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외상성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층이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젊은 층도 사실 또 중요한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한 40대 남자분들이 사실 외래를 오시면 가장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혈압 같은 거, 당뇨 같은 거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셨는데 혈압이 뭐 190에 120 뭐 네. 이런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술. 젊었을 때 소주 3병 먹어도 거뜬했어요. 근데 요즘에 2병 먹어도 좀 해롱해롱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소주 2병씩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시고 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좀 겉으로 괜찮다고 해서 네. 속까지 괜찮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진이 제때제때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좀 치매에 걸리면 사실 2차 사고에 노출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고요. 네. 치매가 이제 중기 이상 지나게 되면 보행에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뼈가 부러지시거나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이 되면 삼킴 장애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걸리다가 뭐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뭐 몸도 망가지지만 인지 저하도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네. 원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뭐 젊은 층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 가족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치매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음에도 혹시나 치매라는 진단이 이렇게 낙인이 될까 봐서 두렵다고 차일피일 진단과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을 느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상담해 보시고, 진단이 되었다면 약물 치료, 인지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한 사회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333 운동 하셔서 네. 치매 노인뿐 아니고 건강한 젊은 성인들, 노년 생활도 더 즐겁고 행복하시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예방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초기 진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손호연 과장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퇴행성 질환이죠. 치매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